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2월에 그냥 AI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2023년도 12월 달부터 24년도 6월 달 상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한 자료집이고요. 해당 이슈들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라도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를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에 대한 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전에 현재 AI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론에 대한 내용들과 규제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AI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더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개발론의 의견이고요. 규제론은 AI에 대한 안전성,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규제를 통해서 그 속도를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속도로 개발이 되다 보면은 분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규제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AI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내용이 있죠. 바로 오픈 AI의 샘 올트먼 해고 사건입니다. 올트먼이 오픈 AI 이사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을 당시에 AI 안전성과 개발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해석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당초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대박을 치면서 잭팟을 터트린 뒤에 영리적 조직으로 변하는 것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AI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점점 수익에 대한 주목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몸집을 불리기 위해 수익성에 치중한 급진파,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개발론자들이고요. 기존 철학인 안전성을 고수해온 온건파, 이게 현재의 규제론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마찰이 발생을 했고요. 그 마찰 속에서 샘 올트먼이 갑작스럽게 해임되는 사건, 그리고 결국에는 복귀하긴 했지만 AI 규제에 관련된 논쟁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더 빨라질 겁니다. 아니요,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샘 올트먼 CEO의 복귀를 두고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복귀를 AI는 자본가의 것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AI가 인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고 통제된다
라고 이야기하던 효과적 이타주의자들이 쫓겨나고요. 결국에는 자본주의자 그룹들이 오픈 AI의 이사회를 장악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니 얘네들이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올트먼이 쫓겨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겠죠. 하지만 AI 기술을 가진 직원 770명 중에서 700명이 올트먼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트먼이 해고를 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700명도 따라서 이직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올트먼을 따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픈 AI는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픈 AI에서도 100개를 들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트먼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할 여건도 충분히 되고요. 그럴 의지들도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을 따라잡고 역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의 핵심,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무기는 AI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AI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화가 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오픈 AI 같은 기업들, 즉 시장에서 AI 산업의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밑에 있는 짜잘한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분야에 초격차 토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핵심 기술인 대규모 언어 모델, 알고리즘은 물론이고요. 일반 사용자와 맞닿아 있는 하위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오픈 AI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국내 스타트업들이 상용화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술력이 맞붙는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국내 스타트업들이 오픈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기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GPTS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 없는 단순 AI 챗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벌써부터 사업이 위기고요. 이달에 GPT 스토어도 선보이면서 앱스토어로 전용 생태계를 조성한 애플처럼 강력한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픈 AI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픈 AI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규제는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오픈 AI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장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의 주도로 EU의 AI 법안은 종전에 논의된 것보다도 느슨하게 규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바꿔라면은 지금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혁신으로 넘어가면서 공격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마저도 종전에 논의된 것보다 규제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AI 업체들이 규제안에 자발적으로 너네가 만약에 동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동의한 내용을 준수해 준다고 하면은 EU 내에서 AI 규제를 풀겠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AI 법을 추진 중인 EU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EU의 3대 집행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점검해서 법안을 통과를 위한 합의를 조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즉 12월 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국들이 AI 규제는 현재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안 입법화 노력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규제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기업들도 지금 AI에 대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AI에 대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문제는
현재 AI 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오픈 AI가 아니라 남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냐? 일단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사업 확장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영업팀이 오픈 AI에서 자사 서비스로 바꾸는 것을 독려하는 판촉 캠페인을 시작까지 합니다. 오픈 AI의 서비스 가격에 맞추고 AI 소프트웨어를 바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권을 주고 플랫폼 전환을 위한 도움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단일 업체, 즉 오픈 AI한테 과도하게 의존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샘 올트먼이 해고가 된다든지 오픈 AI에 대한 기업이 흔들린다면은 이거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AI 공급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경쟁사들이 너네 오픈 AI만 쓰지 말고 우리 것도 좀 써봐라 라고 현재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현재 경쟁사들이 오픈 AI의 고객사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오픈 AI가 현재 시장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선두인 오픈 AI의 향후 기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어떤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 일단은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고 생각하는 AI 초기 단계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AGI라고 부르죠. 일반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 개발에 성공을 하고요. 오픈 AI의 연구자들이 개발하던 큐스타라는 AI 모델이 이미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아니 이거 계산기만 두들겨도 나오는 건데 이거 스스로 풀어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왜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생성 AI 개발의 최전선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의 연산을 반복하는 계산기와는 다르게 일반화, 학습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닮은 추론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AGI라는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되어 있냐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거의 자율주행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고요. 현재는 레벨 1단계 챗 GPT, 바드, 라마 2 정도가 범용 목적 서비스 사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특수 목적 서비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벨 5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들, 딥블루 같은 것들은 레벨 4고요. 알파폴드, 알파제로, 스톡피쉬 등 이미 5단계 인간의 이 성능 자체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 사례로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현재 오픈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그러한 AI를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에는 짜잘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짜잘한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무료 음성 챗 GPT입니다. 올포원에 복귀작으로 챗 GPT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무료로 공개했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AI를 서비스 상품화하며 빅테크의 길을 걷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과 글을 오가는 챗 GPT의 음성 서비스는 물론 올해 9월 발표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유료로만 공개해왔던 음성 서비스를 무료 공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로 인해서 애플의 시리와 아마존의 알렉사를 위협할 만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요. AI의 모든 기능에는 필수적으로 음성 인식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보를 전달을 할 때 타이핑을 치는 것보다 음성 인식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인식에 대한 기술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바로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은 AI 콜센터 음성 인식, 화자 인증, IP 기반의 유무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음성인식과 자동 응답 시스템, 녹취 파일 통화 내용 전환 텍스트 전환, 목소리 본인 인증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된 글로벌 음성인식 기업 뉘앙스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브리지텍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체크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AI에 대한 시장 흐름 알겠고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 인식에 대한 내용도 알겠다. 하지만 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리포트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해당 리포트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보이시는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의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있죠?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이용 약관 동의 나올 겁니다. 동의하고 여기 여러분들의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아니 전화번호 안 적냐, 집 주소 안 적냐 물어보시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가 있는 투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초에 전화번호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해당 내용분들 꼭 회원가입하실 때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급등 추천주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콘텐츠에는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적혀 있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콘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급등주 및 핵심 자료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매일매일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핵심적인 자료집을 제가 업로드해놨다. 공지사항에 업로드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급등주 분석이에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관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해당 자료집과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꼭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컨텐츠들과 해당 안에 있는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